안녕하세요. 아프지마 수학 윗쌤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모의고사네요. 이번에 수능 특강 수2에서 이 문제 정도는 예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 오늘 수2에서 5문항 제가 준비했고요. 선생님 풀이가 해답지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 그럼 오늘 처방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하고 3등급 선에서 문제를 맞춰야 될 문제, 이번 수능 특강에서 이 문제를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서 소개하는 문제인데 2024학년 수능 특강 함수 연속인데요.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레벨 2의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에서는 지금 문제가 fx라는 함수가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는데 0에서 1 사이 함수랑 1에서 3 사이 함수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f의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fx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수원 삼각함수에서 나온 형태고, 이것을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느냐? 주기 함수입니다. 자, 그럼 반복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주어진 구간도 전체 구간이 0에서 3 사이니까 그 길이가 3인 걸 알 수 있고,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가장 함수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0에서 시작해서 3까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요 모양 그대로 그 다음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걸 가지고 3이라는 값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극한값과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지만이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려지겠느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3등급에서 4등급의 문제에서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반복되는데 이런 연속 조건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연속이면 어떻게 연속이냐 할 때 주기라는 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등급 선을 위해서 이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닮음이란 개념이 좀 들어가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제가 풀이를 썼을 때 조금 간단하게 썼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어지는 수능 특강의 해답지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하는 거지, 꼭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수능 특강 몇 번 문제냐면요, 페이지 16페이지에 레벨 3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제가 이차함수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 점이라는 점이 정해지고 나서 얘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이 생겨요.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 점이 P라고 하고 이 점이 Q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 직선에 제가 이 P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답을 간단하게 써보면 y는 2분의 1 x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수직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 식이 되게 복잡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이 여기 꼭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진다면 이 삼각형하고 이 만난 삼각형이 닮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율이라는 게, 이 넓이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제곱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과생들이 많이 알고 있고 특히 미적분하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6월이 됐건 9월이 됐건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수능 특강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특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미적분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수투에서도 미적분에 있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소개한 거니까 정확한 풀이는 제가 풀이집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등급을 위해서 또 문제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페이지 42페이지에 미분계수 도함수 문제인데 레벨 3의 3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기출에서도 많이 나온 형태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A랑 B랑 K라는 이 상수값이 정수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정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원래는 자연수라는 것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데 정수도 어떻게 보면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자, 그러니까 이 정수란 조건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기출에서는 이런 형태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f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는데 원래 기출에서 여기가 fa라는 식으로 많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fx라는 것을 그냥 평행이동했는데 그 점들을 평행이동해서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제가 다른 점을 이쪽에서 붙였으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미분 가능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더 연속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연속이 되면서 이제 미분이 돼야 되는데 미분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미분이 안 된 점은 이렇게 뾰족한 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로 한자로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 뾰족한 점이 안 되는 이유는 왼쪽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기울기 구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뾰족한 게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왼쪽에서 하냐 오른쪽에서 하더라도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것을 극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대해서 이쪽이 기울기랑 이쪽이 기울기가 같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했을 때는 이게 이 평행이동에서 붙였을 때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그거는 같은지 확인하는 걸 그냥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수라는 값은 여기서 보게 되면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게 되면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분 가능은 무엇이냐? 이걸 이어 붙이더라도 기울기가 같게끔,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끔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고, 요 표현은 정말 2년 전부터 계속 나온 표현이고 이번 3월에도 이 문제는 이 표현은 있었어요. 여기가 B가 아니고 FA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 풀이도 다시 적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2등급을 조금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몇 번 문제냐면 페이지 69페이지에 레벨 2 6번 문항입니다. 자, 레벨 2 6번 문항인데,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로그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건 식을 한번 간단하게, 자, 이 함수가 주어진 정의역 구간에 있는데 그냥 정의역으로 하면 x값의 범위가 0에서 3 구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0에서 3 구간에서 이 값이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는 로그 함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n의 제곱이 되게 되면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가게 되면 분모로 나간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이게 분모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겠죠.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있으니까 얘를 로그를 묶어줘야 돼서 전체를 2분의 1로 묶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2 곱하기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3-x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2라는 개수는 여기 지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 여기 x의 제곱으로 간다라는 건 다들 알아.
자, 그러고 나서 요 식을 조금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로그의 n의 x제곱이랑 3-x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값이 전체가 음수란 얘기는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이 음수란 얘기는 로그 n에 대해서 이 식을 풀게 되면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는 1은 로그의 n의 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n이라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증가한 형태에서 2랑 요 값이 어떻게 된다? x의 제곱에 3-x가 n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함수로 쓰게 되면 얘는 3차 함수인데 0,0에서 접하고 3,0을 지나는 감소되는 3차 함수라는 건 다들 알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가 0이고 얘가 3이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정확하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겠죠. 자, 이게 n 값이 이 전체 값이 n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y가 n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당연히 최대값이 되는 이 부분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면 요렇게 요 범위까지 여기 그러니까 뭐야? 극대점에서의 극대점의 값이 n을 만족할 텐데 얘는 얘를 포함하게 되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극대값을 구하고 이 극대값보다 큰 최소가 되는 자연수를 찾는 문제였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건 수원에서 로그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이런 개수를 잘 뽑아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여기 1 같은 걸로 해서 식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뽑았고요. 요 문제에서는 뭐야? 로그나 이런 식을 할 때 여기가 다항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최대 치수 범위 구하는데 이 극대값에 구하는 거는 다들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좀 1등급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수능 특강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꼭 이게 1등급 문제가 아니고 1등급을 준비하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그냥 준비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소개하는 문제니까 우리 학생들 이거 문제 한번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는 어디 문제냐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네요. 99페이지 레벨 2의 7번 문항입니다. 자, 얘는 정적분 활용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fx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역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1 때는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표현을 했지만 미분이나 적분 이렇게 수투를 넘어오게 되면 역함수란 개념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라는 얘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fx가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니까 내가 맞는 문제는 증가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식을 주어질 때 이런 증가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랑과의 관계가 주어지면 또 무엇이 주어지느냐? 역함수랑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y는 x 대칭이고 증가함수일 때 y는 x 대칭과의 만나는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 1등을 준비하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만약 몰랐다면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림을 증가함수를 그릴 때 너무 그리게 뭐 곡선을 그려서 그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증가함수면 증가하는 형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y는 x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에 대해 대칭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fx가 그냥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y는 x 이렇게 있으면 이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대칭으로 그리는 게 얘가 fx면 얘가 gx가 되고 얘가 y는 x가 되는데 자, 이 만나는 교점은 난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만나는 교점의 문제를 풀려면 이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y는 x랑 fx랑 같다고 놓으면 fx가 x가 되는 것을 놓게 되면 얘는 무조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학생 여러분이 문제를 잘못 썼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값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힌트가 뭐냐? 인테그랄 0에서 4라고 줘서 이런 4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대입해 보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가 만나는 점을 여기 만나는 x랑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생각하면 이 점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 fx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찾으란 얘기야. 자,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그 간단히 구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여기 대칭으로 돼 있는데 이 대칭이 이 넓이랑 같거든요? 요 넓이를 뺀 건데 요 넓이 직접 구하려면 이 알파란 값을 알아야 되는데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gx, dx라는 값을 남겨놓고 했던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풀이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 문제를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지 이 문제의 풀이는 저희가 블로그에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꼭 확인하시고 여기서 개념은 무엇이냐? 이 만나는 점을 내가 못 구하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 고민하라는 얘기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를 수능 특강이니까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솔직히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능 특강이고 그래도 평가원이나 교육청들도 이 문제는 알고 갈 테니 이런 생각을 알고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올해 기조가 수능 특강에서 이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서 어떻게든 뭔가 반영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문제 소개해 드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5월달 이런 분석 영상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